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한 번씩은 꿈꿔봤을 수도 있는 로망인데 이게 친구 누나들이다 보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에게는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놈이 있습니다. 친구는 막둥이로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어요. 이 친구랑은 각자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서도 집이 근처라 굉장히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친구한테는 누나 두 명이 있어요. 지금 첫째 누나는 30살, 둘째 누나는 28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저희를 대했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몸매도 좋고 이쁜 누나들이 잘 챙겨주니까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겠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놈은 통금 시간이 있다며 매번 12시 넘기기 전에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누나들이 12시 전에 안 들어오면 난리를 친다면서 항상 집에 들어갔어요. 자주 본 거는 아니지만 봤을 때 둘 다 좀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얘기했어요. 진짜 별종들이라고. 자기 누나들이지만 정말 또라이들 같다고 맨날 누나들 욕을 했습니다. 맨날 누나들 그늘에 갇혀 있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친구놈도 누나들이 귀찮고 그런 거겠죠. 맨날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요즘은 가끔 반항도 하고 그런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쌍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누나들 그늘에 갇혀 산다는 게 은근 불쌍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성인인데도 왜 맨날 누나들한테 잡혀 사냐? 성인 됐는데 우리 클럽도 가고 그래야지. 맨날 12시 전에 가는 신데렐라야 뭐야. 말도 마. 통금 시간 넘기잖아? 둘이서 양쪽 귀에 피딱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데. 너는 그 고통을 몰라. 이제 좀 강하게 나가봐. 너 여자친구도 안 만들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통금이 웬 말이야. 아, 몰라. 우리 누나들 보면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없을걸? 진짜 상상 초월 또라이들이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왔나 몰라. 얼마나 그렇길래 그래? 하긴 너네 집 놀러 갈 때 가끔씩 너네 누나들 보면 기가 되게 세 보이긴 했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나이 먹더니 야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하는데 진짜 민망해 죽겠다니까. 나는 누나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다. 궁금하네, 어떨지. 궁금해 하지도 마라. 누나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친구는 또 떠났습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소개팅도 많이 하고 과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요. 살짝 썸 타는 여자도 생겼고요. 친구놈은 매번 12시 전에 들어가니 대학에서도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친구한테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술 좀 먹을만 하면 자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감칠맛 난다고 오늘은 끝까지 마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놈 좀 위로해주고 이 형님은 썸 탄다고 염장이나 지르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배달시켜 먹고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술을 사서 직접 집으로 갔습니다. 왔냐? 누나들은? 어디 가심? 몰라, 또 술 처먹고 들어오겠지. 신경 쓰지 마. 근데 나 자고 가도 됨? 니네 누나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 아빠 없으면 남자도 데리고 와서 자고 그럼. 제정신이 아니야. 헐, 그건 좀 심했다. 뭐 시킬 거냐? 배고파. 족발 어때? 족발 좋지. 불족발이랑 반반 시키자. 친구놈이랑 축구를 보면서 족발을 엄청 열심히 뜯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 둘째 누나가 왔어요. 어? 동현이 오랜만이네. 아, 안녕하세요.
누나 오랜만에 봬요. 자식. 어른 되더니 엄청 남자다워졌네. 근육 좀 봐. 운동하니? 그냥 헬스 가끔씩요. 우리 승민이도 좀 데리고 운동하러 가. 제발아. 삐쩍 말라서 남자다움이 없어요. 아, 뭐래.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왜? 오랜만에 동현이 봐서 좋아서 그러는데. 뭐 더 먹을래? 더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도 양 많아요. 누나도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그럼 먹을 거 하나 더 시켜. 누나가 사줄게. 아, 제발 눈치 좀. 누나가 여길 왜 껴? 동현이 뭐 먹을래? 저는 다 잘 먹어서 누나 먹고 싶은 걸로 드세요. 음, 그럼 치킨이랑 떡볶이 시킬까? 언니는 어디쯤이려나? 큰 누나는 부르지 마라. 큰 누나 오면 정신 사나워.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거 보면 100%술 마시고 있는 거야. 술 취하면 감당 안 돼. 연락하지 마. 알겠어. 누나 씻고 나올 테니까 먹고 있어. 치킨이랑 떡볶이는 누나가 시켰다. 아, 괜히 일찍 들어와서 난리야. 평소에 불금이면 외박하는 인간이. 누나 여전히 이쁘시네. 이쁘긴 무슨. 그런 소리 해주지 마. 진짠 줄 알아. 친구랑 다시 축구 보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둘째 누나는 씻고 나왔어요. 머리도 대충 말리고 나시에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친구 누나라고 하더라도 눈이 계속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동현이도 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뭐 어때? 내가 옷을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왜 오바야? 너 사춘기냐?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 사춘기는 무슨? 누나들이 자꾸 나한테 자유를 안 주니까 이러는 거야. 야, 12시까지 놀면 됐지. 뭔 자유가 더 필요해. 군대 갔다 오면 통금 없애준다니까? 아, 지겨워. 둘이 티격태격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꼭 통과제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또 왔고 누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참을 술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첫째 누나도 오더라고요. 뭐야? 왜 나만 빼고 먹고 있냐, 치사하게? 얼른 와, 아직 많이 남았어. 안녕하세요. 동현이 오랜만. 어우, 술 냄새. 얼마나 마시고 왔길래 우리가 술을 먹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확 나냐? 회식하느라 좀 마셨지. 직장인의 서러움을 네가 알아? 아, 누나 너무 취했다. 누나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 나도 더 먹을 거야. 술에 취한 첫째 누나를 친구는 방에 들어가서 눕히고 나왔어요. 아우, 저 진상. 맨날 술을 저렇게 취할 정도로 먹으면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누나 일이 힘드신가 보다. 술을 마시다 보니 친구도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먹고 죽자더니 그냥 골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 승민아, 들어가서 자. 겨우 이거 먹고 취하냐? 내 동생이지만 너무 남자답지 못해. 저는 끙끙거리며 친구를 방에다 눕혔습니다. 아우, 겁나 무겁네, 진짜. 친구를 데려다 놓고 누나랑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동현이 여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고, 그냥 썸 타는 정도? 여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고딩 때 잠깐 사귀어보고 아직 안 사귀어봤어요. 이제 성인도 됐으니 얼른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여자들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뭐 여자 남자 다 똑같겠죠. 자신 있습니다. 오, 동현이 남자네. 그럼 얼마나 자신 있는지 한번 봐도 돼? 네?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누나가 알려줄게. 누나는 저에게 키스를 했어요. 와, 친구 누나랑 키스를 하다니. 머리로는 더 이상 선 넘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도 몸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누나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거실은 혹시나 친구 놈이 나올까 그런지 키스를 하면서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째 누나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나, 여기는 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왜? 흥분돼? 누나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다시 누나랑 뜨거운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누나가 깼어요. 와,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니들만 재미 보냐? 나도 깨웠어야지. 아, 오늘은 나 혼자 먹을랬더니. 완전 뻗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첫째 누나도 저희 사이에 껴서 같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흥분이 되어 누나들이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부모님 안 계실 때 가끔 누나가 남자 데리고 와서 잘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진 누나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해서 평범한 관계를 할 때 내가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던 듯 친구 방으로 와서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누나들은 저를 보며 일어났나며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친구가 안 볼 때면 윙크를 하기도 하고 저를 놀리더군요. 저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 동현이. 꼭 또 놀러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꼭 또 놀러오라는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친구놈 얼굴 보기가 민망해져서 계속 누나들이랑 그래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괜히 친구놈한테 들켰다가는 저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았거든요. 그냥 누나들이랑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한 번만 더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술이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이 취하고 남아 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 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혼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 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의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2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 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